안녕하세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반대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도 있고 또 상대에게 가르침을 얻는 대화도 있고 공감과 이해가 오고 가는 대화도 있죠. 오늘은 사랑을 느끼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소통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티비의 영원한 명의 김양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박사님, 말로써 힘을 얻어가는 원리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존중해주고 감정이 존중받는 말, 그런 말을 하고 받을 때에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강의에 모두가 귀를 기울여서요.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공감, 반감, 그리고 동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겨울에 감기가 들어왔을 때 열이 풀풀 앓고 있는데, 열이 풀풀 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겨울에 감기 안 드는 것도 실력이다 이랬거든. 듣는 아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지는 않았겠네요. 아차 싶었어요. 자, 그렇게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열이 나서 얼마나 힘드니, 몸이 아프진 않나, 그렇게 물어봐야 될 텐데, 겨울에 감기 안 드는 것도 실력이다. 굉장히 불쾌했겠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갔을 때, 친한 친구의 집에 초상이 났을 때, 그 친구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감, 반감, 그리고 동감에 대해서 배우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공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그대로 같이 누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 사실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팩트는 상관이 아니고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감정을.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 그러면 초상집에 갔을 때 정말 힘들겠네. 아이고 어떡하노. 아이고 마음 안타깝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공감이란 말입니다. 공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동감은 같은 동자죠. 같은 감정, 같은 감정. 친구가 펑펑 통곡하면서 울고 있으면 나도 펑 하면서 같이 울어야 돼요. 막 울고 싶으면 마음이 감정이 나는 겁니다. 감정이 나요, 감정이. 마음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막 나도 막 눈물이 나고 막 마음속에 통곡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동감이에요, 동감. 동감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감은 힘은 될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읽어주는 힘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반대되는 감정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울지 마라. 천국에 갔는데 좋은 곳에 가셨는데 뭐 울 거 뭐 있노? 그런 말 하죠. 네. 그 말 하면 그 사람의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조건 당위성과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지금 오늘 주제는 감정을 같이 읽어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존중해준다 그렇게 말해요. 감정 존중. 감정을 읽어주는 것 존중.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을 존중해줘요. 감정을. 자, 결혼해서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워서 막 터지고 왔다. 그렇게 하면 엄마로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쩌다 싸웠니? 어쩌다 싸웠니? 어쩌다 싸웠니? 그 말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말이 될까요? 어쩌다 싸웠니? 혼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네요.
보세요. 첫째, 아들이 막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왔을 때 엄마가 어떤 놈이 그랬냐? 내 아들을 당장 따져가지고 내가 해서 혼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네 편이다. 똑같은 마음, 동감. 이건 무조건 아들 편이에요. 아들 편. 힘은 돼주겠지만 아들이 그 마음에 있는 감정을 읽어주지 못해요. 왜 싸웠고 내 지금 감정이 어떠한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때린 것에 대해서 그냥 화가 나서 가서 내가 대신 때려주겠다. 뭐 아들과 똑같이 그런 동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나 공감은 아이고 참 억울하겠네. 참 답답하겠네. 안타깝겠네. 원통하겠네.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힘들어라. 울고 싶지? 그래서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시시 여부를 따지지 말고 감정만 읽어주는 거예요. 네가 맞아서 여러 놈에게 맞아서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힘들겠니? 엄마도 지금 막 그런 마음이 든다. 이렇게 해주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반감은 뭐 있겠습니까? 반감. 반감은 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들이 반감을 느낄까요? 왜 싸웠어? 왜 싸웠어? 네가 잘못해서 싸웠지.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지. 네가 당할 짓을 해서 당했지. 이유도 알아보지 않고 감정도 읽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해버릴 때가 반감이에요. 반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제일 많이 드는 게 반감입니다. 반감.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네가 죄를 지어서 당했지.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더 빠지고 화만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참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자기에게 입력받은 대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 반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도 반감을 그대로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을 받은 사람은 공감할 줄을 압니다. 공감이죠. 공감. 공감은 한자로 이렇게 써보죠. 더불어 공자에다가 감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빌공자와 같은 거예요. 빌공자. 나의 감정을 다 없애고 비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게 빌공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공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요청을 세 가지 합니다. 무슨 말이든 요청이 있습니다. 첫째, 연결 요청. 덥다. 내가 지금 덥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연결 요청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덥다고 느끼는데 당신이 보기에는 내 말이 맞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거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과 나와의 관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옆에서 나도 덥다. 묻지 않아도 나도 덥다 이렇게 말하거든 사람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덥다. 그 다음에 행동 요청이 있어요. 행동 요청. 덥다. 그럼 찬물을 갖다 달라. 선풍기를 켜달라. 에어컨을 켜달라 하는 말들과 같은 말이라. 그럼 듣는 사람은 막 그래 하면서 물을 갖다 주고 선풍기를 켜주고 에어컨을 켜주고 이렇게 해요. 그냥 덥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걸 행동 요청이라 그래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말 하고 있는 거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공감 요청이에요. 공감 요청. 덥다. 내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덥다라고 하면 그러면 옆에서 그럼 더운데 참 수고 많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맞죠? 네, 그러네요. 이 세 가지 요청이 다 있다고요. 사람에게. 그런데 가장 많은 요청이
공감 요청. 이게 80%. 그래서 말을 한마디 딱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저 하는 말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말인가를 빨리 눈치를 채고 해줘야 돼요. 그게 공감을 잘하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1, 2, 3번이 아닌 4번이 있습니다. 충고. 아, 덥다. 이런 날씨가 뭐 더워. 아, 땀난다. 네 몸이 허해서 땀나지. 난 하나도 안 덥다. 평소에 운동을 하라니까 안 하니까 네가 이거 쩔쩔 매지. 그런 말이 바로 충고예요, 충고. 공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안 말이네요. 되죠. 충고 요청은 없다. 충고 요청은 없습니다. 충고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모두가 연결이나 행동이나 공감을 원하지 충고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참 어려운 일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할 테니까 나에게 좀 충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충고해 주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이 어려운 형편을 좀 덜어주고 공감을 해주면 됩니다. 마음이 참 힘드시겠네요. 아내와 남편이 싸웠다.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을 해서 막 남편이 나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하고 아내의 뭐 흠을 굽고 막 열을 낸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드시죠? 그렇죠. 힘드시죠. 참 힘들겠네. 나라도 힘들겠다. 어찌 사노?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판단, 심판, 충고 이런 요청은 없습니다. 아무리 충고를 해달라고 해도 하면 안 돼요. 충고를 해달라는 말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공감해달라는 말이에요. 공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충고해달란다고 충고를 해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공감 요청. 공감 요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감을 할 줄 몰라요. 왜 할 줄 모를까요? 그렇게까지 남의 생각을 배려하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충분히 공감받으면서 살아왔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면 악합니다. 사람이 왜 악인이 되는지 압니까? 악인. 왜 악하고 죄를 짓는 줄 알아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당신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의 일이며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말을 해놓고 자기는 그냥 바른 말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 말이 이제 그렇게 기분이 나쁘니? MC께서는 공감과 동감 그리고 반감 중에서 내가 입으로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감을 잘하는 편이라고는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강의 들으니까 과연 잘 해왔나 반성을 조금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부부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 영화를 왜 보러 가죠? 같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죠. 극중의 인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극중의 인물의 감정에 나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이게 건강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공감이 안 돼요. 이라고 웃긴다 이라고 말이죠. 영화를 봐도 나는 울고 극중에서는 울고 있는데 내가 웃긴다 이라고 막 하고 공감력이 전혀 없네요. 공감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공감력이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없다가 생기면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바라면서 사진을 막 보여주고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만원 내놓고 자랑해라. 밥 사라. 이야, 그런 말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뭔가 잘 됐을 때 보통 밥 사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합격했다. 네. 아나운서 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정말 기쁘다. 네. 축하한다. 정말 잘 돼야. 됐다. 막 안고 막 뛰고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밥 사라. 그런 말 들으면 그게 뭐냐면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래. 나는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공감을 받아야 힘이 납니다. 기라 그랬죠, 기.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공감을 받아야 삽니다. 공감을 받으면 살아나요.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고 공감을 받지 못하면 맥이 빠집니다. 맥이 빠지면 기탈이에요, 기탈. 기운을 빼앗긴다. 손끝, 발끝, 머리끝으로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탈출해 나가는 그러한 기운이 있죠. 그걸 한자로 쓰면 탈기라고 하는데, 이런 탈기는 기운이 스스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이런 탈기를 쓰면 빼앗길 탈자거든. 기운이 빼앗긴다. 무엇이 밖에서 쫙 뽑아내는 것 같아. 내 기운을 강제로 뽑아내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없죠? 네,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말 맨날 외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워드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거죠. 그렇죠? 이걸 부기라고 그래요, 부기. 돈으로 이렇게 그 도와주는 걸 부조라고 하잖아요. 부조. 돌 붙자가 뭐 조지는데 부조금이죠. 기운을 북돋아주는 걸 부기라고 그래요. 기운을 북돋아주고 사람을 기운을 살인하게 해주고 기를 돌게 해주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 기운이 언제 제일 북돋아주느냐? 공감을 할 때, 공감 받을 때. 우리 생활에서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말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말을 못해서 그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공감을 해줄까, 공감을 받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친구와 대화를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도의적으로도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치와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그 팩트죠. 팩트를 따지는 것은 그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공감은 감정을 읽어주는 감정을. 그런 상황에서 네 감정이 참 어땠겠구나. 그것만 해주면 돼요. 네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해서 네가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존중해줘요. 그럼 정말 감동을 상대방이 받고 그럼요. 도의적인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네요.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당신이 나한테 말 안 해줘도 나 다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서 아픔을 겪는데 그걸 못했다고 찔러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당신이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잘못되고 고치라. 충고 내지 설교 아닙니까? 충고 요청은 없다. 설교 요청도 없다. 우리에게 있는 오로지 하나의 요청은 공감 요청이다. 이것만 딱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져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면 뇌 속에서 정상적인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그것을 혈이라고 해요, 혈. 피라고 할 때 혈은 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샘에서 나오는 호르몬 샘들, 진액들, 이거 다 합해서 한 번에 쓰는 혈이라고 해요, 혈. 그래서 항상 사람은 기운은 가볍게 팽팽 잘 돌고 피는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다. 기운이 가볍게 팽팽 잘 돌기 위해서는 기가 막힌 일이 없어야 된다. 공감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운이 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하느냐 하면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보지 못했고 훈련하지 못했고 연습하지 못해서 몸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생활, 행위를 열심히 해도
그것이 공감하는 데가 이어지지 못하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말아버리고 쏟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스럽게 우리나라 국어, 한글을 말하기 듣기 배운다고 하는 게 정말 좀 우습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 때에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주면 병이 낫습니다. 억하심정이라 불안한 거, 억울한 거 있죠. 억울한 감정들, 화, 불덩어리, 부인들에게 많이 쌓이는 것, 결혼하면 뭐 장님이 뭐 3년 되고 귀머거리 벙어리 3년 되고 다 잘못된 말들.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공감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부인들에게 화병이 안 생깁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다툼이 발생을 했을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공감을 해주면 결국은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공감해줘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툼이 발생되면은 나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당사자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막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때에 보통 한번 좀 보자 이래가지고 막 나는 이랬다 말하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무엇이 서습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고 듣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 그 말에 대한 공감이거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분이 그 다음에는 나의 말을 들어요. 내 말을 듣고 나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겠죠. 그러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자기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렇죠. 또 만나서 밥 먹자 해서 뭐 얘기 다 없었던 그렇지 하고 밥만 먹자. 밥만 먹으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맞아요.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데. 전혀 안 되는데 네. 우리는 공감하지 않은 상태에 밥 백날 먹어 전일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오해받을 일도 많이 있고 정말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한 발짝 물러서서 귀 기울여서 저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서로 같아질 수 있는 공감에 빠질 수 있는 공감에 들어갈 수 있는 연습을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신앙생활 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인간생활 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우리 가정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발이 닿는 곳이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만들어가고 일구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먼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 약한 사람은 먼저 절대로 손 내밀지 못해요. 밥 먹자, 만나자, 전화 한 번도 못합니다.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밥 먹읍시다. 한번 보십시다. 또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약한 사람은 토라지고 삐껴서 계속 냉대를 하지만 강한 사람은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죠?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보도록 하십시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엄청난 중병에 들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자고요. 말을 조심하고 어쩌면 가장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을 하는 방법이 공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 공감을 잘 하셔서 영적으로 막힌 데가 없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기가 팽팽 가볍게 잘 돌아서 영육간 강건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삶의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부탁드립니다. 네,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건강을 잃게 만드는 것도 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정말 우리는 공감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공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고 익히고 숙련하십시다. 그때 우리 말이 1000배 좋은 효과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상대방의 고민 상담을 열심히 들어줬는데 말다툼으로 끝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상대를 위한답시고 열심히 이야기를 해줬는데 상대가 필요 없다며 거부당한 적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는 화도 나고 기분도 상했지만 사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공감이었다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방법인 공감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관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